아, 안녕하세요. 신문물이죠. 더 말끔해졌죠? 잘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칠판 글씨보다. 예.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이거 보셨죠? 이건 왜 썼냐면, 또 간혹가다 끝나고 나면, 저 문제풀이 기출문제 할 때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왜 다 안 풀어주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근데 이건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한 100문제만 놓고 잘 다 푸는 거, 다 풀어드리는 거랑 200문제 놓고 100문제 풀고 100문제는 혼자 연습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안내만 해드리는 거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실력 쌓는 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들이 좀 물론 이것도 더 많이 늘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재무가 이렇게 원가도 어쨌든 20%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우리 주택 문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험 문제들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개 중에는 우리 시험보다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우리 시험, 가급적 저는 우리 시험에 비슷한 수준을 놨다고 했지만 어려운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100% 완벽하게 이해되고 해결되면 합격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거 열받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이제 제대로 해보면.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미리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풀었을 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이외에 혼자 풀었을 때 안 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처음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거니까. 근데 일단 넘겨. 그리고 끝까지 가. 그러다 나중에 두 번째 다시 복습하면서 풀어보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꼭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제가 타이핑하고 편집할 때도 편집하고 또 제가 확인할 때도 저 혼자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 제가 한 거 제가 보다 보니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혹시 보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여기 수업하는 날 있으면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 없는 날은 여기다가 요건 검색해도 안 나와요. 요 뒷말을 꼭 써야 돼요. 요거 안 쓰면 검색해도 안 나와. 회계원리 이런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AC 김쌤 여기니까 어카운트 회계 요거 정확히 써야 돼요. 어쨌든 자 이제 오늘도 이제 부지런히 가보자고요. 말이 거의 764문제니까 꽤 많죠, 그죠? 하루에 4시간씩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이 중에는 이제 기출문제도 물론 중간중간 들어있어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심지어 답이 보이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유형, 중요한 문제 풀어야 될 건 꼭 풉니다.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002라고 써 있는 게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저기 대표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교재 대표 문제라고 돼 있는 거 그겁니다. 00번이 대표 문제예요.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시험에도 진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죠. 이걸 물어보는 게 대표적인 게 아니라 요거 이런 자료, 기초자산부채, 기말자산부채, 당기순이익, 배당,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자 이제 여러분은 문제풀이를 아예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겠죠. 대부분 기출문제라도 조금이라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런 자료, 기초자산부채, 기말자산부채 이런 거 나올 때, 그리고 이 순이익 나오고 어쩌고 이런 거 나올 때는 자본계정 구조를 그리는 거 아시지요?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일단 자본계정을 그리자. 그리고 항상 회계 원리는 거창하지 않다. 자산부채 자본,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이니까 거래입 판료서 그대로 가죠. 기초가 대변. 칠판 글씨보다 낫죠. 기초 대변. 그 다음 기말이 차변. 그리고 완전 생기초 배웠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여기 자산부채 있잖아요.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물어본 건 기말 자산이죠. 기말. 어쨌든 회계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었죠. 그런 거. 그래서 요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거죠. 이런 건. 기말은 당연히 또 뭐예요? 기말은 끼리끼리니까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거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겁니다. 이게 너무 기본이다. 아니 너무 쉽다 이래야죠. 너무 쉽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신 거고, 아직도 이런 거 나오면 헷갈려 이러면 이제 빨리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한 3, 4, 5, 6 4달은 조금만 덜 남았죠 이제. 시간은 빨리 가요. 벌써 3월도 벌써.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좀 쉬워 보일 정도로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증가죠. 증가니까 대변인데 여기 증자죠. 증자. 정확히는 유상, 증자가 와야 되죠. 유상증자. 그럼 유상증자가 오면 반대쪽에는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유상감자가 와야 되겠죠? 박자 맞추려면 증자가 있으면 감자가 와야지. 그런데 이것도 문제 풀어보신 분 아시죠? 유상감자는 나온 적이 없어. 유상감자는 나온 적이 없고 뭐가 나오냐? 그 대신 보통 나오는 게 현금배당 나오죠. 현금배당. 주식배당은 필요 없죠. 주식배당은 왜냐?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자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식배당은 안 나옵니다. 현금배당만 나와야지. 그래서 유상감자는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가면 현금배당이 나오죠. 현금배당.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올 수 있는 거, 자본이 증가니까 당기 순이익이 자본이 증가. 그리고 또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은 증가가 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실은 감소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익.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또? 총 포괄 이익이죠. 총 포괄 이익이 되는 거고, 순이익이 있으면 여기는 순손실이 와야 되겠죠. 순손실. 오늘은 이제 이거 자세히 썼으니까 좀 이따 비슷한 거나 안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총 포괄 손실이 되겠죠. 총 포괄 손실. 이게 자본 계정 구조예요. 그러니까 몇 번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면 나중에는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다다다다 가겠죠. 다시 갑니다.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800원에서 400원 빼면 기초 자본은 400원. 그죠? 그 다음, 물어본 게 기말 자산인데, 기말 자산을 물어봤는데 기말 부채가 300원이래요. 뭐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 여기죠. 대변, 요게 100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50원, 차변. 그 다음에 기중 유상증자 나왔네. 유상증자 대변에 20원. 그 다음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이익이죠. 기타 포괄 이익이니까 대변 여기죠. 여기. 근데 간혹 가다가 자료 중에 만약에 당기순이익은 어디 가니? 당기순이익은 순이익대로 나오고 총포괄이익이 따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총포괄이익에 순이익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됐고, 나머지는 없나 이제? 재평가 잉여금 어디 갔어? 됐죠? 딴 거 없죠 이제? 맞죠? 그럼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그럼 대변 합계가 얼마예요? 570원인가요? 차변은 50원. 그럼 이게 520원 나와요? 맞아요?